안녕하십니까, 김도성입니다. 새누리당이 6월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를 열지 못해서 일을 못했으니까 월급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최근 한동안 이걸 내니 많이 하면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내기는 내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미 시민들 눈빛도 별로 곱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뭐 어쨌든 국회로 가서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월급번 더 피면 사지? 그죠?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집하실 거죠? 아마도 그동안에 뭐 내니 많이 뭐 했었는데 결국은 내기를 했나봐요. 네, 원래 국회 사무처에서 그 국회의원 계좌로 이제 그 돈이 들어가는데, 세비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의원 계좌가 아니라 그 당 사무처, 중앙당 사무처 계좌로 이체하는 걸로 된 것 같아요. 이 개요가 그 맨 처음 얘기 나왔던 게 총선 때. 그러니까 연말에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국회 쇄신 방안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의 측면에서 이제 그 총선 공약으로 채택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니 많이 해서 뭐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그 차원이 조금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엊그제 한 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 재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감을 얘기를 하면서 뭐 개원 전 세비 뭐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보면은 뭐 국회가 개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평소에도 뭐 일상적으로 그 국회 입법 활동을 하는 거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뭐 개원 안 했다고 일을 안 한다, 그래서 돈 안 받겠다, 이거는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원들 반발이 제일 심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개원 협상이 지원되는 이유는, 그 책임은 당 지도부에 있는 건데 그 책임을 왜 의원들에게 전가시키느냐, 일반 의원들에게 전가시키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거는 뭐 다수는 아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이 세비가 없으면 그 자기 의정 활동이나 생계의 유지가 조금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는 건가요? 세비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절대 적은 돈은 아닌데요. 지역구를 관리하는 지역구 사무실 유지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자기가 의원이 가족들과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 비용도 물론 우리와 비슷하게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구 관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만날 때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들 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후원금 전체를 또 다 그 액수를 후원금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하는 의원들도 사실은 적지 않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걸로는 모자라다. 이재우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당에서 하자고 하면 뭐 하기는 하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월급도, 이 돈으로 집에 월급도 갖다 줘야 되고, 또 뭐라 그랬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도 갖다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공약을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은 그겁니다. 연말 되면 항상 그 예산안을 그 법정 처리 시한까지, 그날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처리 안 되고 뭐 늘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여야가 계속 여러 가지 법안을 놓고 다툼을 하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그 임명을 두고 또 약간 논란들이, 그러니까 줄다리가 있었던 거고요. 이러면서 이제 조중동에서는 이제 쟤들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일 안 하고 저렇게 싸우냐, 왜 예산안도 제대로 처리 안 하냐, 놀고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수렴을 했던 거고, 뭐든지 좀 쇄신하는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압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느냐, 뭐 이런 맥락이었고, 그 애초에는 국회의원의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특권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뭐 그 와중에 이제 이런저런 논의가 오가면서 이제 공약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때는 사실은 뭐 그렇게 깊이까지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또 워낙 위기여서 그렇죠. 뭔가 퇴신하는 모습을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뭐 새누리당으로서는 계속 어쨌든 사람들한테 저 당이 뭔가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때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또 위세가 대단했으니까 비대위에서 뭐 한다고 그랬을 때 누가 반이 뭐 그랬겠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왜 이렇게 경원을 안 하냐, 뭐 월급값 반납하려다 압박하고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개원 압박용이죠, 물론. 지금 원구성 협상 말고 여기서 그거 말고 사실 내놓는 카드가 뭐가 있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내놓는 카드라는 게 속내라는 게 그런 건데. 지금 사실은 꼬이고 있는 게 개원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확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제 법사위를 요구를 했고요. 원구성할 때 법사위원장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방위나 정무위 또는 국토위 중에 하나를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방망이 두드려서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새누리당은 그건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그러다가 이제 민간인 사찰 부분, 그 다음에 내곡동,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사저 관련 등등등 하여 이제 국정조사 요구를 민주당이 또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는 거고 대선 앞두고 정치공세의 장을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건 못 받아주는 거고 법사위 당연히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법안들 다 그 마지막으로 통과되는 곳인데 그다음에 뭐 문방위도 그렇죠. 종편 문제나 아니면 MBC 파업이나 방송사 파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기들 그 얘기 못 넘겨주는 거고 국토위 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 가지고 여기선 야당은 난리를 칠 텐데 못 넘겨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 안 걸리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정권 말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을 거고요. 듣기에 너무 옳은 얘기로 들리고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에서 어제였나요? 민주당에서 대변인 논평을 낸 것도 보면 그러면 그러니까 돈 안 받는 대신 일 안 하겠다는 거냐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었죠. 무슨 말씀 이렇게 나는 낼 거다. 이렇게 되면 싹 진압이 되는 모양. 꼭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박근혜 위원장이 얘기를 하기 전부터 당 지도부가 굉장히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 그리고 의원들도 이미 그 박근혜 위원장 시절에 만들었던 총선 공약이고 그 공약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게 무슨 반납이냐 잠깐 중앙당이 반납한 거지. 그 누리꾼들이든 독자들이든 그것에 의구심을 가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게 정치적인 쇼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생색내기용으로 내는 거 뻔히 속이 들여다보이는 짓인데 왜 그러냐라는 말씀 충분히 하실만 하죠.